이번 태풍은 바람뿐 아니라 많은 양의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이미 2차 장마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위험이 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과장 연결해서 산사태 위험 지역과 대비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사태 위기 경보가 어제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됐는데 경계 단계면 어느 정도나 위험한 걸로 보면 됩니까? 네,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을 대상으로 중소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거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발령됩니다. 특히 산사태 주의보 수준의 강우가 내리는 지역이 전국의 30% 정도 이상이거나 산사태 경보 수준의 강우가 전국의 15% 이상으로 예측될 때 발령됩니다. 네,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시작됐는데 현재 산사태 위험 지역은 어디입니까? 오늘 05시 현재 다행히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 지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교적 위험 수치가 높은 지역은 철원, 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과 인제 등 강원 북부 일부 지역입니다. 네, 통상 30도 정도 경사 지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산사태에 취약한 장소나 또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는 주로 경사가 30도 이상의 급경사지나 물을 잘 모을 수 있는 오목한 지형을 가진 사면, 그리고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진 토양의 사면이나 토심 즉 흙이 깊은 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산사태 위험 지역들 혹시 지금이라도 미리 응급처치를 한다거나 위험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내일 전국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을 텐데요. 비가 아직 내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주변의 배수로 정비라든가 위험 사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거적을 덮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응급처치보다는 안전한 곳에서 주변의 대피 장소나 대피 경로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산사태 조짐을 일반 시민들이 예상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산사태 위험을 미리 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몇 가지 사전 징후가 있습니다. 땅이 웅거리고 경사면에서 물이 솟거나 이런 것들이 관측되거나 계곡물이 맑았었는데 흙탕물로 변한다든지 또는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경사면에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사면에 흙이 무너지고 낙석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위험 징후를 알아차리고 대피할 때 꼭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습니까? 산사태 발생하기 전에 인근의 대피소나 대피 경로를 파악해 두시고 앞서 말씀드린 사전 징후가 있다면 바로 대피소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미처 대피하기 전에 산사태가 발생했다면 흙이 흘러내리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위나 다른 잔해물들이 접근해 오면은 가까운 나무나 건물이 밀집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산사태로 고립되었을 경우에는 인근 소방서에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태풍이 지난 뒤에도 당분간 산사태 위험이 큰 거죠? 네, 대체로 비가 그치면 산사태 위험이 낮아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산에서 아직 침투한 물들이 여전히 이 토양 속에 남아있는 상태이고 계곡에 물도 많이 불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방댐과 같은 사방시설로 재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과 예경보와 같이 산사태 재해를 회피하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 사방시설 등을 확대 구축해야 하고 경계 피난 대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과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산사태 연구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